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시장이 약간 뭐 반등 나오는 것처럼 살짝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응에 있어서는 주의하시고, 전체 그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조심하면서 항상 매매하시라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만, 오늘은 뭐 코스피, 코스닥, 차트는 꺼내서 보지 않도록 하고요. 간략적으로만, 어, 시장이 약간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전체 그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보이는 현재 차트만을 다 믿지는 말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부해볼 만한 섹터로 한번 분류해 봤고요. 요거는 제가 지난주쯤에 뭐 섹터별로 움직였던 것 중에서 나름 눈여겨볼 만한 거 이렇게 일단 모아봤고요. 근데 이게 뭐 지금 당장 움직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공부해볼 만한 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차트 기준일은 8월 12일 월요일로 해서 지금 현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섹터는 제가 히토류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히토류 섹터 중에서 고려시멘트 종목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고려시멘트가 히토류 섹터 중에서 제일 힘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였고요. 다른 여러 히토류 섹터의 다른 종목도 많이 봤는데 고려시멘트가 제일 세게 움직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움직였고, 그리고 사실 아직 추세가 완전히 죽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사실 이 정도 위치면 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겁나고 사실. 왜냐면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 매물대도 여기 있고요. 이렇게 매물대도 있고 지금 사실 요 매물대 자리에 딱 부딪히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들어가기가 참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한 자리죠. 좀 무서운 자리이기도 하고, 정말 아니면 정말 단타를 치면 나쁘진 않지만은 이런 자리는 정말 뭐 다음날 장애라든지 물릴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히토류 섹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로 시멘트가 네,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 히토류 무기화 선언 이후에 네, 우리나라 관련주 중에서요. 네,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가장 세게 움직였다 보니까 좀 눌렀을 때 뭐 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러니까 어디에 받는 구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오늘 지금 여러 종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요거는 설명드리긴 하고요. 일단은 전체 섹터만 오늘 간략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만약에 들어간다면 눌렀을 때 들어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하지만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적으로 정말 그 단타로 네,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어디를 반등 나오는지도 이거는 사실 봐야 돼요. 이거는 진짜 매일매일 뭐 차트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재료는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거는 지금 꼭 어디를 디뎌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순환매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환매식으로 섹터 순환매식으로 계속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일정 위치만 잘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 유니온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유니온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음봉을 만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추세선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음봉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뭐 주면 딱 양봉 주면서 딱딱 올라가면 좋은데
이슈는 이때 음봉을 만들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날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름대도 지금 구름대를 뚫으려고 하다가 음봉을 만들어 줬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돼요. 네, 지켜봐야 되고 하지만 요거를 만약에 뭐 예를 들어 화요일장이라든지 확실하게 뚫어주면 나쁘진 않을 수 있겠죠. 그죠? 나쁘진 않을 수 있고 이 차트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음봉을 만들어서 대강 요 라인에서 금요일장이에요. 요 라인에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금요일장에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 줬으니까 요 정도 매물대 라인에서 네, 확실하게 한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세선을 벗어나지 않고 이 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그래도 지금 꾸역꾸역 봉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뭐 화요일 장에 확실하게 뚫지 못하면 어느 정도 하락 예상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특정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사실 그 섹터가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그 섹터가 움직이는 한 2, 3일, 길게는 3, 4일 정도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뒤에 지나서 다시 그 섹터가 움직이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알짜배기일 수도 있고 좀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게 쭉 보게 되면 이런 섹터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어떤 이슈가 터지잖아요. 특정 섹터가 움직였어요. 특정 섹터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네, 그 며칠은 약간 움직이죠. 뭐 하루 이틀 정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짧게는. 근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그게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니온 같은 경우는 차트는 추세선을 따라 올라가는데 나쁘지는 않으나 자꾸 음봉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게 조금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어느 선을 벗어나면 매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자, 요거는 한번 서로 전체적인 그림만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에도 사실 고로시멘트, 유니온, 노바텍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포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본인이 하셨을 때 괜찮은 종목, 차트가 괜찮은 종목을 보시고 요 지점에서는 접근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걸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노바텍이란 종목인데요. 자, 보세요. 자, 노바텍도 유니온하고 비슷해요, 차트가. 이것도 지금 시세를 주고 갔지만 다시 또 빼면서 음봉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히토류 섹터에서는 고려 시멘트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 노바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니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음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휘토르 쪽에서 접근을 한다면 뭐 고려 시멘트 쪽을 뭐 어느 정도 정확한 낮은 위치에 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든지 그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온이라든지 노바텍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이런 이슈가 왔었을 때 확실하게 치고 나가는 양봉을 만들면서 치고 나가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나쁘진 않지만 지금 사실 음봉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참 유의해야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음운대를 부딪히면 지금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하고 비슷하게 그런 점 유의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시고 그리고 매매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섹터 하는 이유가 사실 저도 제가 방송을 이제 좀 약간씩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영상을 녹화할지 제 나름은 사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지금 장이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이 그렇게 시장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단순하게 종목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제가 있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은 크게 보는 입장이 낫지 않을까. 큰 그림으로 섹터별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제가 이번에는 섹터 관련 영상을 만든 겁니다. 자, 일단 노바텍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는 정치 테마주인데요. 네, 요거는 사실 뭐 차기 대선 및 내년 총선에 관련 주 이제부터 조금씩 눈여겨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기 대선주는 사실 지난번에 많이 움직였어요. 많이 움직였는데 왜 제가 요 섹터를 한번 들고 왔냐 하면, 자, 이월드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월드 종목이 8월 7일 날 보란 듯이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고,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자 12일 네, 월요일 장에 남성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물론 남성이라는 종목이 그 특정 재료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를 갔다라는 것은 때로는 드러나지 재료가 없더라도 이래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세력주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월드든 남성이든 지금 이런 종목을 바로 보셔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장 상황이요. 주식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정말 그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일 게 뻔하고요. 앞으로 더 개별적으로 움직일 게 뻔한 것이고, 그리고 특정 섹터에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왜 오른지도 모르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특정 종목이 뉴스에도 안 나오는데 이게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급등을 한다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런 테마들을 섹터들을 공부해 나가면 여러분들도 사실 공부가 될 것이고 저도 공부가 될 것이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위험하게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제가 혹시 올리는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4년 적자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제 선에서 다 필터링을 해요. 조금은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고 거래량도 조금은 그래도 있으면서 재무도 조금 이 정도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차트도 이 정도는 나쁘진 않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 선에서 저도 항상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뭐 정치 테마주라 해서 위험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은 이런 섹터를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실 남성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특정 정치인분의 이제 테마주로 이제 남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월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보시고 대비하시면 뭐 특정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 뭐 여러 정치인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그런 섹터의 뭐 수혜주들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 번씩 봐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정치 테마적 움직임은 진짜 무섭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긴 하지 마시고, 하지만 공부는 하시되 한번 뭐 이렇게 봐보시면 정치 테마주 쪽도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몇 섹터들 중에 눈에 들어왔던 게 그래핀 섹터예요, 사실. 그래핀 섹터인데, 저 그래핀 섹터가 사실 많이 움직였어요. 근래 많이 움직였고, 그래서 그래핀 sek터 중에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자료에 보이시는 거는 뭐 XINC, 예를 들면 뭐 국일제집, 뭐 경인양인 이렇게 있지만은
이 외에도 많은 종목이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핀 관련주들을 제가 보니까 이 종목 외에도 괜찮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뭐 네이버라든지 뭐 포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순환매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핀 쪽도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XINC를 한번 리딩을 했어요. 리딩을 하면서 XINC가 한번 다시 재차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당시 이후에 제가 요때쯤 방송을 한번 그 영상을 녹음했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은 어쨌든 그러고 나서 다시 이만큼 올랐어요. 올랐는데 지금은 사실 윗꼬리를 달면서 XINC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하락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 섹터가 많이 움직이고 아직 움직였고 재료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끼가 있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핀 섹터가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윗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리에 안착하는 걸 이제 XINC 같은 경우는 봐야 돼요. 그리고 국일 제지도 사실 저는 그 그래핀 관련주 중에서 국일 제지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22동 평균선에서 이걸 지지 못하고 이 음봉을 만들면서 이게 흘러버리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요. 사실 곤란한 차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라인만 조심하십시오. 요거 떨어지게 되면 하락 동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저는 사실 국일 재질을 이쁘게 봤어요. 이쁘게 봤는데 월요일 장에 음봉을 만들면서 약간 흐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전적으로 차트가 다 오른 것은 아니지만은 흐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차트는 괜찮은 것 같은데 높은 위치인 것 같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기준을 뭐 지키시면서 뭐 조심하시라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네. 자 그리고 경인양행 종목도 그 그래핀 관련주에 네, 포함이 되죠. 근데 요번에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도 이제 좀 사실 많이 움직였는데 이게 또 그래프에도 들어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 그 섹터 구분해놨는데 보니까 경인양행에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경인양행은 현재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관련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라인만 지켜주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라인만 지켜준다면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 것 같으니까 그 점만 참고해 주시고 네. 네, 일단 그래피는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섹터는 조금 생뚱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수산 섹터예요. 자, 수산 섹터가 이게 바로 움직일 거라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제가 들고 왔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수산 섹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 수산 섹터에 대한 재료는 현재 재료는 그래요. 일본하고 이제 감정이 격화되면서 일본 수산물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국내 수산물 수요가 증가가 기대가 된다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뭐 거기에 대한 그 관련주들은 뭐 CJ 시푸드라든지 동원수산, 신라 SG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뭐 CJ 시푸드라든지 동원수산은 거래량이 많았어요. 거래량이 많았고 그 CJ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변동폭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슈 이렇게 이만큼 크게 움직였고 한번 요 앞에서 제가 요거를 들고 왔는 게 그래요. 참 생뚱맞은 재료인 것 같은데 주식에서도 이 수산을 말하는 것 자체가 생뚱맞은 재료인 것 같은데 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냐? 뭐 저도 이제 100%는 없지만 한번 참고해서만 봐주세요. 자, 요 앞에서 이 정도로 크게 움직였죠, 사실 주가가 움직였고, 네,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하락을 했고 다시 재차 여기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이런 재료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이슈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 네, 바로 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런 높은 위치에서 이격도도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격도라는 것은 이동평균선과 어느 정도의 이동평균선과 이제 일본 간의 이제 그 거리를 말하는데요. 이격도도 어느 정도 벌어져 있고 힘이 약간 약화될 수 있고 요 매물대에서 지금 턱턱턱 거리고 있잖아요. 그죠? 요 저항대에서 네, 턱턱거리고 있는데 요거를
뚫어서 바로 갈지는 의문이 들지만은 네, 의문이 들지만은 이게 움직이는 변동폭과 거래량이 이제 이 섹터에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걸 뚫을지 안 뚫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솔직히 뭐 제가 신이 아닌지라 그거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한번 여기서 앞쪽에서 거래량을 주고 한번 이게 쭉 고를 팠죠. 고를 파고 다시 N자형 파도를 움직이면서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큰 그림입니다. 일봉으로도 이렇게 전날 뭐 이렇게 해서 N자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것도 지금 큰 그림은 N자형인 것 같아요. 패턴은. 그래서 네, 한번 지켜봐 보세요, 여러분. 지켜보시라고 그냥 한번 들고 가보는 거예요. 재료는 이렇게 생뚱맞은 재료는 있지만은 거래량이 지금 사실 많죠. 네, 많고 하니까 자, 거래량 그래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 동원수산도 마찬가지고요. 동원수산도 앞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쭉 왔다가 다시 여기 한번 지금 주고 있는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은 동원수산도 최소 100만 주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네,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라 SG는 사실 거래량이 좀 많이 적어요. 7만 주 뭐 월요일장이 그 정도밖에 안 나는데 근데 사실 위치는 사실 신라 SG가 좀 더 안정적이죠. CJ 시푸드나 동원수산보다는요. 뭐 실적은 뭐 적자 지수이긴 한데 위치는 신라 SG가 조금 안정적이긴 한데 일단 거래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CJ 수산 쪽에서는 CJ 시푸드나 동수산을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위치는 신라 SG가 조금 더 안정적인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뭐 섹터 공부해볼 만한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참 이게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잡힌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올리고 좀 텀이 좀 있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일단은 뭐 저도 제 나름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한번 다뤄볼지 계속 고민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네, 혹시 제 자료가 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